흔들리는 머리를 잡아주고자 하는 행위였을 뿐 어떤 추행의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없었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에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좀 씁쓸한 그런 단편을 느낄 수 있는 제가 한 사건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뒤에 앉았는데 여자분이 옆에 앉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술을 드셨는지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옆으로도 하고, 옆에 앉았던 분은 옆에서 졸고 있는 여자분이 안타까우셨든지 머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단지 그거였던 상태에서 자기가 내려야 될 곳에 내렸거든요. 근데 남자가 내릴 때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만지고 내렸다, 그런 오해를 한 상황에서 신고를 한 거죠. 잠들 때 했으니까 준강제추행이겠죠. 근데 이 고소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일 뒷좌석이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에서 머리가 자꾸 제껴지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의 조치만 해줬을 뿐인데 왜 여자분이 자기를 만졌다고 고소를 했을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불행하게도 경찰 단계하고 검찰 단계를 지나면서 무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그 버스 CCTV 동영상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과연 이 남자분이 한 행동이 성적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가장 객관적 자료인 CCTV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이었던 가해자가 했던 내용은 단지 흔들리는 머리를 잡아주고자 하는 행위였을 뿐 어떤 추행의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없었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에요. 근데 저는 참 요즘 들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선이나 호의를 베푸는 게 이렇게까지 위험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이걸로 고소당해서 수사받는데 1심 재판 받는데 5, 6개월 1년이 흘러간 거예요. 저 변호사 선임하는데 또 비용 들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나는 정말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 내가 강제추행의 어떤 범인으로 몰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러니 그럼 옆에서 여자가 앉으면 졸고 있으면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딴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은 친절하게 알려줬다가 납치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친절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즉시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사회를 굉장히 삭막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이 본인은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잠결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가 반드시 객관적 사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상대방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신고나 고소를 하면은 이렇게 선의를 베푼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막 선의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이런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